천자기학에서는 좌표계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걸 칼티전 좌표계로 표현하느냐, XYG로 표현하느냐, 혹은 원통형 좌표계, 이렇게 원통형 좌표계로 대칭되어 있는 경우에 요 중심에서의 거리 로와 이게 x축의 모두 각인 파이 그 높이 g에 해당되는, 그래서 로 파이 g의 실린더 좌표계를 표현하는 거나, 중심으로부터 구형을 가정해서 여기에 거리까지 r이고 이거를 xy 좌표계로 정사형 내려서 이루는 각이 파이고 요 r이 g축과 이루는 각 세타, 이렇게 r 세타 파이, 이렇게 구면 좌표계로 표현하느냐, 실린 좌표계로 표현하느냐, 혹은 칼틴 좌표계로 xyz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는 표현이 많습니다. 전기장과 자기장 기술이라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좌표계를 선택할 시 편리한 기본 원칙이 될 것인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려 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시메트리에 준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장일 때 플러스 Q가 있을 때 플러스 Q가 원점에 있으면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 주위에 생기는 전기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면 형태로 퍼져나갈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시메트리에 따라서 이렇게 모노폴이 있을 때 주위에 생기는 전기장, 이런 예를 이제 구면 좌표계로 표현한다거나, 혹은 이거를 라인 형태로 라인 차지로 이렇게 G축을 따라서 플러스 Q가 있고 그 다음에 요 X, Y가 있으면 라인으로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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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거나, 이럴 때 전기장은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길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전류가 이렇게 I가 G축으로 가고 있다면 주위 자기장이 이런 원통형으로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장이나 자기장이 어떤 대칭성에 따라서 어떤 좌표계를 선택하는 것이 편리하냐라는 원칙, 그러니까 시메트리와 편리하냐의 원칙에 따라서 이런 전하나 전류소가 배치하고 있는 배치도에 따라서 이거를 구면 좌표계냐, 그 다음에 실린더릭 좌표계냐, 이런 대칭성이 없다면 이 칼티선 좌표계, XYZ 좌표계로 표현하면 좋습니다. 다음 나번에 이런 카티전 좌표계로 주어진 A 벡터 성분이 있습니다. AX, AY, AH가 있는데 요 AX, AY, AH가 있는 그 벡터가 이제 구면 좌표계로 표현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A 벡터를 구면 좌표계로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이것이 A의 R, A의 세타, A의 R, A 세타, A의 세타, 그 다음에 A의 phi, 이렇게 주어진 값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이 AR은 여러분 알고 있듯이 A 벡터를 AR의 유니트 벡터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A 세타는 A 벡터를 A 세타 유니트 벡터로 내적을 취한 거고, A phi는 A 벡터를 A phi에 대해서 내적을 취한 겁니다. 그럼 A 벡터가 이전에 XYZ 좌표계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AX의 AX의 AX 더하기 AX의 AY의 AY 더하기 AG의 AG,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여기 이제 AR인 거죠. 이거는 AX 똑같이 AX 플러스 AY의 AY, 다음에 AG는 AG 똑같죠, 그죠? 그럼 A의 세타가 되고 밑에도 AX의 AX 더하기 AY의 AY 더하기 AG의 AG의 A 파일이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보면 요 AR, A 세타, A 파이가 각각 이제 AX, AY, AG로 한다 그러면 AX의 AR, AY의 AR, AG의 AR 이래 되니까 앞에 R 세타 요거를 이제 기본으로 하고 뒤에 X, Y, G를 내적을 취하는 그런 형태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AR, A 세타, A 파일을 써주고 결국 이제 행렬치계는 앞에 R 써주고 AR에
AX, AR에 AY, AR에 AG, 다음 A 세타에 AX, A 세타에 AY, A 세타에 AG, 그다음 A의 파이에 AX, A 파이에 AY, A 파이에 AG 했는 것이 여기에 이제 A의 X, A, Y, AG, 그러니까 X, Y, Z 좌표계로 표현되어 있는 벡터 성분을 R 세타 파이 구면 좌표계로 표현한 성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유니트 벡터 사이에 이 각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이거를 이제 취해 보면요, 여기 이제 R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X, Y 평면상에서 이렇게 이렇게 정상을 내리고 그다음에 여기 세타고 여기가 파이고 길이가 R입니다. 이게 이제 P점이 되죠. 그러면 여기 이제 P점은 여기 이제 어떻게 AR은 이렇게 표현되죠, 그죠? AR은 이제 이것은 요 방향 그대로 써서 코사인 세타 여기서 사인 세타 사인 세타의 코사인 파이 다음에 사인 세타의 사인 파이 콤마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XYZ 좌표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 AR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AR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이 AR이 x하고 AX하고 내적을 취하면 바로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가 됩니다. 그럼 여기 AR이 요게 뭐가 되냐면 사인 세타의 코사인 파이가 되고 다음에 AX 여기 AR이 AY 돼 있으면 AY 요 두 번째입니다. 바로 사인 세타의 사인 파이가 되고 다음 AR이 AG라게 되면 여기 이제 코사인 세타 바로 됩니다. 다음에 이제 A 세타는 이 요거를 세타를 이렇게 2분의 파이만큼 더한 값이 되거든요. 그 세타 대신에 세타를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만큼 더한 값이 바로 좌표입니다. 그래서 세타에다가 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는 이렇게 보는 것처럼 코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코사인 세타의 코사인 파이가 되고 세타를 2분의 파이 더하면 코사인 세타의 사인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코스 세타에다가 2분의 파이를 더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A 세타 각각 이거는 주어져 있고 AR 돼 있고 다음에 A 파이는 이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그 평면상에서 이렇게 딱 가는 여기 A 파이입니다. 그럼 A 파이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 이제 A 파이 성분이 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평행을 시켰을 때 파에다 2분의 파이를 더한 만큼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G축은 이제 A 파이는 요거는 코사인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고 사인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콤마 0이게 되는데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사인 파이고 얘는 코사인 파이고 얘는 0입니다. 그래서 이걸 x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보면 마이너스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XYZ 좌표계로 나타내 있는 우리 벡터를 R 세타 파이로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각각 성분 요것들이 다 그대로 정확히 맞음을 이런 볼 수가 있겠죠. P-3,2,2점에서의 벡터가 구면 좌표계에서는 어떻게 표현될지 생각해 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면 A 벡터가 여기 이 XYZ 좌표계로 나타나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YAX니까 6AX 더하기 X 더하기 2G인데 X 더하기 2G면 2G가 4하고 하니까 플러스 AY 더하기 마이너스 3AG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A 벡터가 주어져 있는데 얘를 이제 구면 좌표계로 표현한다 그러면 앞서 계산했던 R 세타 파이 값으로 이렇게 좌표 변환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세타 파일을 구해야 되는데요. 세타 파일을 이제 보면 대략적으로 그림을 보면요. x, y 7 했을 때 x가 마이너스 3, 1, 2, 3 이렇게 할게요. 3이고
y가 1, 2, 3, 4, 5, 6 이렇게 표현하고 2가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여기서 이 원점으로부터 이렇게 주어져 있는 p가 마이너스 3,6,2인 요것을 가지고 이제 세타 파일을 구해야 됩니다. 먼저 세타는 요 정사형을 내리 요 엑셀 평면에서 내리면 요 포인트가 마이너스 3,6,0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 마이너스 3,6,0이 예를 들어 여기가 파입니다. 여기가 파인데 파이면 이게 이제 여기서 로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3이고 로 사인 파이가 6입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주면 탄젠트 파이가 지금 탄젠트 파이는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되는데 탄젠트 파이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로 제곱은 제곱 더한 거니까 3, 3, 9, 6, 36 되니까 이게 루트가 되니까 루트 45입니다. 제곱 루트 45가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파이는 여기서 루트 45분의 3이 되고 사인 파이는 루트 45분의 6이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9을 하면 마이너스 9, 5, 45니까 3을 나눠주면 이제 1 나누기 루트 5가 되고 얘는 9니까 2 나누기 루트 5가 됩니다. 여기 사인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세타 부분은 요 길이가 이제 보면 이제 요 길이가 이제 여기가 세타인데 이쪽 길이가 지금 루트 45 여기가 루트 45입니다. 루트 45인데 이 길이가 전체 길이는 루트에 3, 3, 9, 6, 6, 36 플러스 4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9입니다. 그래서 7입니다. 7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타 요 빗변이 7이고 요 길이가 루트 45니까 사인 세타는 7분의 루트 45고 코사인 세타는 7분의 요 높이가 2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다 나왔으니까 결국 우리가 AR, A 세타, A 파이는 AR, A 세타, A 파이는 이걸 그대로 써주면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사인 세타의 코사인 파이를 하면 5, 9, 45니까 마이너스 7분의 3입니다. 마이너스 7분의 3. 사인 세타가 7분의 요거는 7분의 9, 3 루트 5죠. 그러니까 이제 루트 약분되니까 7분의 3에다가 코사인 파이는 방금 됐고요. 사인 세타의 사인 파이, 사인 세타의 사인 파이를 하게 되면 루트 약분되고 7분의 6이 됩니다. 7분의 6이 됩니다. 사인 세타 사인 파이요. 코사인 세타는 7분의 2가 되고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는 코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는 그대로 써주면 7 루트 5 마이너스 7 루트 5 마이너스 7 루트 5분의 2가 이제 코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가 되고 그다음 코사인 세타 사인 파이는 코사인 세타에다가 사인 파이는 7 루트 5분의 4입니다. 7 루트 5분의 4가 되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 보는 것은 마이너스 7분의 3 루트 5가 됩니다. 다음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니까 사인 파이는 루트 5분의 2 루트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에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는 여기서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입니다. 루트 5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0 이렇게 되겠죠. 이게 되고 여기 xyz는 6, 1, 여기서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이게 계산해 보면 이제 7로 쭉 얘는 묶어나고 마이너스 6, 38 더하기 6 더하기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3은 6 이래 됩니다. 그래서 약분되고 그래서 AR은 마이너스 7분의 18이다가 되고요. 요거는 7루트5로 다 묶어내면 7루트5로 다 묶어내면 마이너스 6이 12 요게 12죠. 4 하면 플러스 4 하고 여기 루트 5를 보면 3, 5, 15인데 15 루트 15를 하게 되면 15 곱하기 3 하면 45입니다. 플러스 45입니다. 45니까 요 계산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루트 5로 묶어내면 루트 5분의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6이 12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요거는 마이너스 7분의 18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8에다가 마이너스 8에다가 38입니다. 38 나누기 7 루트 5가 되고 30 잠깐만요. 마이너스 8에다가 37이 됩니다. 37이고 이거는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3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요거 그래서 이제 A 벡터가 이제 구면 좌표기의 표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7분의 18의 AR 더하기 7 루트 5분의 37의 A 세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3의 A5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XYZ 좌표기로 표현되어 있는 값을 다른 좌표기로 표현할 때에는 보는 것처럼 이런 좌표 변화를 통해서 그 값을 잘 정의해서 A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Q1, Q2, Q3 좌표계에서 미소 길이 성분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라플라시안까지 구해보라 라고 했는데요. 이 그레디언트 정의는 우리가 포텐셜, 스칼라 포텐셜이 있다면 dV는 이거의 변화는 그레디언트 V의 dl 해서 이제 미소 변이에 대해서 그 변이에 대해서 증가하는 벡터를 우리 그레디언트 V로 정의합니다. 그럼 이 dl 벡터를 생각해 보면 얘는 길이 성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레디언트 V 도트의 길이 성분이니까 여기서 길이 성분이 이렇게 주어졌었죠, 그죠? dl1 1 방향은 h1의 dq1의 a1 방향이고 이 방향은 h2의 dq2의 a2 방향이고 h3의 dq3의 a3 방향입니다. 자, 그럼 dv를 다른 방식으로 본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라운드 Q1에 이제 Q1, Q2, Q3가 좌표니까 라운드 V에 DQ1에 플러스 라운드 Q2에 라운드 V에 DQ2에 플러스 라운드 Q3에 라운드 V에 DQ3 이렇게 Q1, Q2, Q3를 표현되어 있는 V를 각각 Q1, Q2, Q3 변화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라운드 Q1을 우리가 H1으로 이렇게 길이 성분을 바꿔주면 이렇게 H2, H2, H3, H3를 바꿔줄 수 있는데 결국 H1, DQ1, H2, DQ2, H3, DQ3를 DL에서 이 성분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이렇게 비교한다 그러면 결국 그레디언트 V는 이 앞에 거와 비교해서 그레디언트 V는 H1분의 1의 라운드 V의 라운드 Q1의 A1 방향이고 다음에 H2의 분의 1의 라운드 V의 라운드 Q2의 A2 방향이고 H3 분의 1의 라운드 Q3의 라운드 V의 A3 방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V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이제 됩니다. 다음에 다이버전스가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다이버전스 표현은 우리가 Q1, Q2, Q3 좌표계를 이렇게 어떤 그 큐빅을 생각했을 때 방향을 이게 A, Q1 방향이고 이 방향을 A, Q2 방향이고 방향을 A, Q3 방향으로 생각했을 때 이 중점을 우리가 Q1, Q2, Q3가 중심인 작은 미소 볼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미소 볼륨에서 나오는 이게 델타 V라 표현되어 있을 때, 요 볼륨이 델타 V라 그랬을 때, 미소 볼륨에서 나오는 임의의 A 벡터에서 이 ds 이 모든 면에 대해서 다 더해준 거. 이게 실 리미트
델타하고 0으로 가까이 갈 때 얘를 우리가 바로 다이버전스 A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육면에 대해서 얘를 다 더해줘서 이 볼륨을 나눠주면 바로 그 값이 다이버전스 표현이 됩니다. 그럼 여기 Q1, Q2, Q3에서 이제 우리가 앞면, 뒷면, 오른쪽 면, 왼쪽 면, 위쪽 면, 아래쪽 면이 있는데 앞면, 뒷면을 이제 따져보면 앞면, 뒷면, 앞면은 요 Q1, Q2, Q3에서 앞면으로 Q1에 플러스 2분의 델타 Q1 그러니까 요 길이를 좌표를 생각해 보면 요 앞에 중심에서 2분의 델타 Q1을 하고 Q2, Q3가 요 앞면의 요 중심입니다. 뒷면의 중심은 Q1에 마이너스 2분의 델타 Q1 해서 Q2, Q3를 해주면 요건 뒷면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요 방향이 Q1 방향이기 때문에 결국 A 벡터가 있으면 이 Q1 방향의 벡터 면이 요 전체 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의 이제 DS를 앞면 뒷면을 따지면 앞면 뒷면은 어떻게 되냐면 A의 1번 방향과 그리고 요 면을 이제 하면 이게 Q2와 Q3의 이제 면적이 되니까 A의 1번이 되고 Q1 플러스 2분의 델타 Q1의 Q2, Q3인데 앞면은 여러분 보는 것처럼 H2와 H3의 델타 Q2와 델타 Q3가 바로 요 길입니다. 요거는 H2의 델타 Q2를 표현하고 이거는 H3의 델타 Q3를 표현합니다. 길이 성분이요. 이렇게 되고 뒷면은 앞면을 플러스 잡았으니까 뒷면은 이 에어리어 반대 방향만 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의 A1의 Q1 마이너스 2분의 델타 Q1의 Q2의 Q3의 H2, H3의 델타 Q2, 델타 Q3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방향은 이제 2번 방향은요 Q1, Q2에서 Q2가 이제 여기 요 오른쪽 면은 어쨌든 Q2가 Q1 플러스 Q2 플러스 2분의 델타 Q2의 Q3가 되는데 요 2번 방향의 면은 결국 이제 에어리어 적분을 하게 되면 에어리어는 내적이기 때문에 2번 방향의 그 면적은 결국 이제 요게 1번 방향하고 1번 방향이 H1의 델타 Q1이고 높이가 H3의 델타 Q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이제 2번 방향 A2의 Q1, Q2 플러스 2분의 델타 Q2의 Q3의 H1과 H3입니다. H1, H3 델타 Q1, 델타 Q2, Q3 되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A3의 Q1, Q2 마이너스 2분의 델타 Q2의 Q3의 H1, H3의 델타 Q1과 델타 Q3가 됩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A3에 대해서도 A3면에 대해서도 이제 Q1, Q2의 Q3의 플러스 2분의 델타 Q3의 H1, H2의 델타 Q1, 델타 Q2의 마이너스의 A3의 Q1, Q2, Q3 마이너스 2분의 델타 Q3의 H1, H2의 델타 Q1, 델타 Q2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함수를 주르르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보면 지금 얘는 테일러 정리에 따라서 Q1, Q2, Q3에서 2분의 델타 Q1만큼 더해줘서 이제 요걸 미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운드 Q1에 대해서 이걸 이제 보면 2분의 델타 Q1인데요. 요거를 딱 보면 2분의 델타 Q2를 곱을 하고 Q1을 곱을 하고 이거는 라운드의 Q1의 라운드의 A1의 H2, H3의 델타 Q2, 델타 Q3가 나오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는 A1의 Q1, Q2, Q3인데 뒤에 마이너스에 A1, Q1, Q2, Q3니까 이게 빼지면 빼지고 결국 2분의 델타 Q1만 이렇게 더해져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다 합친 델타 Q1, 델타 Q2, 델타 Q3가 이제 여기에 Q1, 델타 Q2, 델타 Q3가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A1 돼 있고요. 여기 이제 여기 이제 A2에 또 테일러 정리를 쓰게 되면 Q2, Q1에 대해서 똑같이 라운드의
라운드 Q2에 A2에 H3, H1에 델타 Q1, 델타 Q2, 델타 Q3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3도 똑같이 라운드에 라운드 Q3에 A3에 H1, H2, H1, H2에 여기에 델타 Q1, 델타 Q2, 델타 Q3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얘가 이제 전체 그 에어리어 적분인데요. 이 볼륨은 나눠줘야 되죠. 볼륨은 이 각각 길이 성분의 합인이 그 나눠주는 거니까 더하기 해서 나눠주는 것은 길이입니다. H1 델타 Q1, H2 델타 Q2, H3 델타 Q3니까 결국 여기서 H1, H2, H3 델타 Q1, 델타 Q2, 델타 Q3로 나눠주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보는 것처럼 H1, H2, H3는 남고요. 여기서 이제 뒤에 델타 Q1, 델타 이건 쫙 약분이 되니까 결국 요 세 가지를 쭉 다 더해서 이걸 나눠준 요 값이 바로 다이버전스 A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좌표계에서 다이버전스 A도 구해졌는데요. 여기서 라플라시안으로 표현되는 것은 우리가 라플라시안은 이제 다이버전스의 그레디언트의 V라 표현되어 있으면 요 그레디언트에 에다가 다이버전스 취한 거니까 결국 뭐냐면 그레디언트가 H1의 라운드 Q1 라운드 V, H2의 라운드 Q2의 라운드 V, H3의 라운드 Q3의 라운드 V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결국 이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1번 성분, 이제 2번 성분, 3번 성분, 1번 성분이 요거고 2번 성분이 요거고 이래 돼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H1, H2, H3는 요 앞에 개수는 같고 그리고 이제 라운드 Q1에 이제 A1은 H1분의 요거니까 결국 H1분의 H2, H3입니다. H2, H3분의 라운드에 라운드 Q1 이렇게 V 이렇게 주어지고 똑같이 라운드 Q2분의 라운드는 A2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레이디언트 V의 두 번째 성분 H2분의 H3, H1, H3, H1의 라운드 V의 라운드 Q2 다음 더하기 이제 세 번째 A3는 이제 여기 세 번째 성분이죠. 라운드의 라운드 Q3의 이제 H3분의 H1, H2, H1, H2의 이게 라운드 V의 라운드 Q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는 것처럼 다이버전스는 이렇게 표현되고 그레디언트는 아까 이렇게 표현됐고 그 다음에 라플라시안은 이제 이게 라플라시안인 거죠. 라플라시안 V는 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카티슨 좌표계, 원통형 좌표계, 구면 좌표계로 표현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카티슨 좌표계는 우리가 dx, dy, dg니까 결국 이거는 h1, h2, h3는 1, 1,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통형 좌표계에서는 d로, d phi, dg가 각각 성분에 대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 조그만 이런 파인애플 생각해보면 길이가 d 로고 요 둘레가 로 d phi고 높이가 dg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1로 1이 H1, H2, H3가 이렇게 각각 주어지고요. 다음에 우리 구면 좌표계에서는 dr, r d 세타, r sin 세타, d phi가 되기 때문에 1 r sin 세타가 바로 H1, H2, H3가 됩니다. 그래서 작은 볼륨소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각각 H1, H2, H3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레디언트 V는 우리가 이제 XY 좌표계에서는 보는 것처럼 이게 1이니까 라운드 V의 라운드 X, AX 더하기 라운드 Y의 라운드 V의 AY 더하기 라운드 V의 라운드 G, AG가 되고 이거를 이제 원통형 좌표계에서는 1로 1이니까 결국 얘는 이제 라운드 V의 라운드 로의 A로 되고 그 다음에 H2의 라운드니까 로 분의 1의 라운드 파이의 라운드의 V의 A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요 H3 1이 되니까 라운드 G의 라운드 V의 A G가 됩니다. 다음에
구면 좌표계에서는 요게 이제 1R 세타니까 라운드 V의 라운드 R의 AR 더하기 R분의 1의 라운드 V의 라운드 세타 A 세타 플러스 다음에 R 사인 세타분의 1의 라운드 V의 라운드 파이의 A 파이 이게 되는 것이 바로 XYZ 좌표계 다음에 원통형 좌표계 구면 좌표계에서의 그레이디언트 V의 표현입니다. 다음 다이버전스는 요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요. 다이버전스 이제 A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으면 이건 이제 H1, H2, 3에 오게 되는데 XY 좌표계에서는 그냥 다 1이기 때문에 그냥 A1 돼 있으면 요거는 라운드 X의 라운드 A, X 더하기 라운드 Y, 라운드 AY 더하기 라운드 G의 라운드 AG가 바로 그냥 1, 2, 3 표현되는 게 XYG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원통형 좌표계에서는 요게 이제 전체가 로우분의 1이 이제 H1, H2, H3가 되고요. 여기서 라운드에 라운드 로 해주고 A1 이건 A1은 A 로겠죠. H1, H2는 곱을 로가 되고 더하기 라운드 파이의 라운드에 A 파이를 해주면서 여기는 H3, H1이 11입니다. 1 더하기 라운드 G의 라운드에 AG는 해주면서 로 이렇게 해주면 얘가 이제 실린드리컬 좌표계에서의 다이버전스가 됩니다. 다음에 그 구면 좌표계에서는 이제 1R R 사인 세타니까 요 H1, H2, H3는 R 제곱 사인 세타입니다. R 제곱 사인 세타분의 1이고 그리고 라운드에 라운드 R이고 AR을 해주면서 H1, H2, H3가 R 제곱 사인 세타입니다. R 제곱 사인 세타가 되고 다음에 라운드 세타의 라운드는 보는 것처럼 H3, H1이니까 R 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A 세타에 R 사인 세타를 곱을 해주고 다음에 라운드 파이의 라운드에 A3, H1, H2니까 곱을 해주면 A 파이에 그냥 R 해주면 얘는 실린드리컬 좌표계에서의 구면 좌표계에서의 다이버전스 됩니다. 그럼 라플라시안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라플라시안 V다. 라플라시안 V다 그러면 XY 좌표계에서는 다 1이기 때문에 1을 해보면 라운드 제곱 V에 라운드 X 제곱 플러스 라운드 제곱 V에 라운드 제곱 플러스 라운드 제곱 V에 라운드 G 제곱 이렇게 되고 이제 실린더의 좌표계에서는 보면 1로 1이죠. 1로 1이니까 여기 넣어주면 로분의 1에 보는 것처럼 라운드 로에 이제 H1분의 H2, H3니까 로에 해주고 라운드 V에 라운드 로 더하기 라운드 세타분의 라운드에 라운드 세타에 그 다음에 이거는 라운드 세타에 H2분의 H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H2니까 로분의 1에 로분의 1에 라운드 V에 라운드 세타 파이입니다. 라운드 실린더 좌표에서 라운드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라운드 G의 라운드에 이제 H3분의 요거니까 이제 로의 라운드 V의 라운드 G 요게 그 실린드리컬 좌표계에서의 라플라시안 V입니다. 다음에 이제 구면 좌표계에서의 라플라시안은 요 세 개 다 곱을 한 R 제곱 사인 세타분의 1의 라운드의 라운드 R에 H1분의 1이니까 R 제곱 사인 세타의 라운드 V의 라운드 R입니다. 더하기 라운드 세타분의 라운드에 2분의 1, 3이니까 이거는 사인 세타의 라운드 V의 라운드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라운드 파이의 라운드에 요 세 번째에 대해서 1이니까 R 사인 세타면 사인 세타분의 1입니다. 사인 세타분의 1의 라운드 V의 라운드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좌표계에서 우리가 H1, H2, H3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면 그레이디언트 V와 그리고 다이버전스 A와 라플라시안 V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임의의 좌표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것은 충분히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